안녕하세요. 고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부작용으로 친다면 어떤 의료적인 것보다도 전혀 보험이 되지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담들이 크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오래전이죠. 한 7, 8년, 거의 10년 전에는 실비보험에서도 일부 적용을 해주긴 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실비에서는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나라에서 종종 보고를 하거나 언론이나 뭐 인터뷰 등을 통하게 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을 접종한 아이들 중에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그러한 보도들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보험 적용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보게 되게 되면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또래 100명 중에 3% 이하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출생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 3% 이하라는 것을 증명을 시킬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최소한도 2가지 이상의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 뼈 나이, 골격의 문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다 충족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게 되고요. 이외에도 뇌종양이 있거나 만성신부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뭐 터너증이나 여러 가지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조금 더 안쓰럽다고 봐야 될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장 호르몬 시장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비전문하는 친구들도 성장 클리닉을 오픈하거나 또는 한방에서도 성장을 갖다 다루고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진짜 실제로 우리가 병이 있어서 치료 개념으로 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논의하기에는 개보는 분들은 그래 병적인 것은 그 중에 한 3% 이하일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0.3% 이하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외형적인 어떤 키라고 하는 외모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또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얘기했었던 뭐 3% 이하라든지 뇌종양 이후라든지 성장 호르몬 결핍 장애라든지 유전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도 성장 호르몬 자체가 그 병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개념도 부분적으로 있긴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너무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키가 작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지 의료적인 측면을 갖다가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음 가다가 나오게 된 언론적인 얘기에 뭐 필요 없는 어떤 처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논의하게 된다 보면은 쌍꺼풀이 없어도 그만이고 코에 문제가 작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성형수술하는 거 이것도 다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넓은 면에서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